보물섬이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매회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미친 숨멋 엔딩입니다. 특히 4회 엔딩은 그 절정을 찍었는데요. 서동주의 기억상실로 연락이 끊겼던 서동주와 여은남은 강남의 큐살롱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남은 그를 발견한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절함으로 물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동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낯선 사람을 보듯 텅 비어 있었고 은남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은남과 함께 장모로부터 양복을 선물 받으러 온 여미철이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남과 정략 결혼으로 얽힌 남편이자 서동주와 과거 깊은 악연으로 얽혀있는 남자였던 여미철은 셋이 한자리에 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손이 순식간에 서동주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이 자식! 여미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은남은 이 모든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서동주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여미철의 격한 행동 앞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은남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지?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은남이 서동주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연락하라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서동주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은남이 그에게 전화를 건네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던 순간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은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을 잃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야. 그 물음에 동주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둘 불륜인가? 목소리는 떨렸고 그 질문은 마치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려는 몸부림 같았습니다. 차강천 회장의 저택에 머물고 있던 은남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안 와? 그녀의 목소리는 애타는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동주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뗐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나랑 여행 떠나기로 하고 안 온 거야? 은남은 잠깐 망설이는 듯하더니 할아버지 집으로 와, 동주야. 다 이야기해줄게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마음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차강천 회장을 만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회장의 팔을 꽉 잡고 언제든 방어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차강천 회장은 동주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동주는 은남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 그는 대산그룹의 정점에 서겠다는 야망을 품고 차강천 회장의 곁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회장 역시 그를 신뢰하며 비자금 금고의 비밀까지 공유할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거는 동주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은남은 전화기 너머로 그랬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동준언데. 그러나 동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통화는 이어졌습니다. 동주는 또 다른 이름을 꺼냈습니다. 특히 허일도 대산에너지 대표를 믿을 수 없어 은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허 대표를 의심했었어. 너를 죽인 게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했지. 근데 아니야. 허 대표가 날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돌아오길 간절히 원했어. 자기가 죽인 사람이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는 건 코미디잖아. 그녀는 허일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동주는 차강천 회장의 저택 앞에 서 있었고 은남이 대문을 열어주며 차 회장의 저택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층 창가에 서 있던 허일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표정도 반가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허일도는 넋이 나간 듯한 얼굴로 동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주가 인사를 건넸지만 허일도는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근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그 무표정한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은남이 허 대표를 두둔하는 말에도 동주는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마주친 허 대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죽이려고 총을 쐈습니까? 허 대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동주는 은남이 모르는 진실, 즉 허일도가 동주를 기다린 이유가 잃어버린 이조원을 찾기 위해서라는 진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한때 동주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뭔가 다른 태도를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주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염장선에게 괴롭힘을 당할 두려움 때문일까요? 허일도의 진심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동주를 잊을 줄 알았지만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은남이 차강천 회장이 준 주식을 포기하고 현재의 남편 허 검사와 이혼할 결심을 한 걸까요? 그리고 동주와의 사랑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동주의 기억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모든 것이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한편 이조원 때문에 밥맛을 잃었던 염장선이 밥상 앞에서 충견 천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천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서동주 잡으러 갑니다. 염장선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입니다. 옆방으로 나와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번엔 어디냐? 강남 큐살롱에서 염 검사가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염장선은 잠시 침묵하다니 천고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서울에 있다는 첩보는 처음이다. 구호야, 놈이 워낙 꿍꿍이가 많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말고 주도 면밀하게 해라. 전화를 끄는 염장선은 갑자기 식욕이 돌며 여보, 죽 말고 밥 먹여줘요 라고 말하며 씩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돈을 찾을 희망이 그의 입맛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주야, 어서 와라.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와도 이토록 반갑진 않을 거야. 우리 둘 사이에 꼭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안부가 남아있잖아. 내 대가리에 든 내 돈 2조원, 그 말을 내뱉는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한편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염장선의 수하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운 물 좀 틀지. 찬물로 작업하면 감기 걸려. 2조원이든 대가리를 감기 걸리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일까요? 그들은 서동주를 잡아 일명 마사지라 불리는 고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주가 고문당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장면입니다. 동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염장선의 충견, 천고호는 택배기사로 변장한 채 택배 차량을 몰고 강남의 큐살롱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주는 자신이 입었던 턱시도를 들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턱시도 주인의 신분을 알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천고호는 차에서 내리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좀 보고 올게.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살롱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나오는 서동주와 딱 마주쳤습니다. 천고호는 동주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지만 동주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서동주에게 주사바늘을 들고 접근했습니다. 약물을 주사해 기절시킨 뒤 납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동주는 끌려가서 손발이 묶인 채 어두운 방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염장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대가리가 절실해서 이러는 거야. 하지만 기억을 잃은 동주는 계좌 비밀번호를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고문을 해대도 그의 입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염장선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동주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쇼가 아니라면 내 머리를 망치로라도 부숴서 기억을 되찾게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눈빛은 광기 어린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허일도가 끼어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지워진 겁니다. 그의 말은 염장선을 잠시 멈칫하게 했지만 과연 허일도가 끝까지 염장선의 편에 설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허일도의 태도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염장선과 계속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서동주에게 등을 돌릴 것인가? 그의 선택이 이 잔혹한 추격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염장선은 돈을 위해 서동주를 쫓았고 동주는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동주는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염장선의 탐욕이 그를 어디까지 몰아갈지 모든 것이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보물섬의 다음 이야기가 유난히 기다려집니다. 오후 10시, 토요일 9시 50분에 방영하는 SBS 드라마 보물섬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